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국기문란 사건이나 권력형 의혹이 터지면 대처하는 방법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의혹이나 의문을 제기한 언론이나 야당 등을 상대로 고소합니다. 이른바 법적 조치죠.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치검찰이 물타기 수사로 물꼬를 돌립니다. 그리고 결과제를 끄집어내서 본질을 호도하고, 그렇게 호도하는데 종편이라든지 지상파가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궁지에 몰리면은 개인적 일탈 행위로 몰아서 꼬리 자르기에 골몰합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을 필두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등 청와대가 개입된 사건마다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의혹이나 의문을 제기한 언론이나 야당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고소한다, 실제 고소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거론되어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공개되자 당황한 청와대와 그리고 여당, 바로 지금까지 했던 그 수법 그대로 본말전도 책임 떠넘기기, 꼬리 자르기 수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 찌라시 수준이라고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을 받더니 또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요. 말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고 백성이라면은 이 나라 진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청와대 혹은 집권당의 정책이 널뛰기 하듯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그 십상시들 혹은 다른 사건들, 그들의 싸움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꼭두가시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들도 의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점점 사실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청와대는 세계의 일부를 고소할 게 아니라 내부 감찰을 통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정윤혜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참나, 찌라시 발언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정윤혜 씨 국정농단 감찰 보고서, 청와대 대응은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죠. 정 씨와 그리고 비선 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일보다 오히려 엉뚱하게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쪽으로 사건의 물꼬를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청와대는 사건의 본질이나 핵심을 호도하고 물꼬를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기춘의 사실 전매 특허입니다. 초원복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거에 개입하자는 그 계리보다는 오히려 그걸 어떻게 도청해서 그걸 어떻게 공개했느냐, 문건 유출, 거기서도 의혹부터 먼저 파고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서둘러 규정한 것이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은 청와대가 찌라시 공장이란 말이냐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청와대가 문제 보고서를 스스로 찌라시라고 규정한 대목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공직 인사관리와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활동을 하는 곳으로 청와대 안에서도 가장 핵심 비서관실 중에 하나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찌라시 제조공장이라는 말을 청와대는 아무런 창피함도 느끼지 않고 스스럼 없이 한다. 찌라시 생산에 대해 어떤 제재 조처를 취한 적이 있다는 말도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 의혹 못지않게 찌라시 발언 자체만으로도 청와대는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오늘 보니까 심지어 동아일보의 칼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시중 루머를 짜깁기 해서 보고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하고 결국 대통령은 자기의 눈과 귀를 가린 3인방에게 당했다고 봐야 한다. 그들의 주군은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윤회였다. 이런 말도 나온다고 동아일보에서는 칼럼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동아일보 얘기가 아니라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시중루머를 짜깁기 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린다. 이게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스스로 없이 얘기하는 청와대. 저는 그 수준의 천박함, 더 말할 나이도 없지만은 대단히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왜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했겠습니까? 진실이 아닌데 당황할 리가 없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통이 났지? 어떻게 이런 문서가 유출이 됐지? 그러다 보니까 시중 루머를 짜깁기 한 찌라시 수준이라고 스스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겨레신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가 이 보고서를 찌라시라고 규정한 근거도 모호하다 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면밀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단지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아니다라는 답변만 듣고 덮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과연 당사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실제로 했다 손 치더라도 도대체 이런 사안에서 당신 말이야 근무 끝나면 나가가지고 정윤회 만나서 인사 얘기했지라고 물어본다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라고 선선히 시인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중요한 문건에 대한 후속 조처가 흐지부지된 것은 그만큼 문고리 권력 그리고 비선 실세들의 힘이 막강함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흐지부지 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조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비서관 무슨 다른 길을 걷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야말로 모가지를 쳐버립니다. 공무원인 경찰 자를 수 없으니까 온대 복귀시킵니다. 이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다짜고짜 고소부터 하고 보는 청와대의 행태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라면 또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만든 문건을 보도했다고 해당 언론사를 고발한 권력기관은 세상에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세계일보의 황경미 편집국장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야 이게 뭐 다른 나라 어디 진짜 찌라시도 아니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만든 문건을 보도했는데 그걸 명예훼손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고소하는 청와대 강심장에 대해서 황정민 편집국장도 놀란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동원해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까지 위축시켜 후속 보도를 막겠다는 청와대의 일그러진 언론관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로 밝혀질 진실은 국정농단 의혹의 진짜 진실하고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물꼬를 돌리려는 수법 또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전 수사력을 동원해 정윤회와 그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전모를 밝히겠다고 지금의 정치검찰이 덤벼들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고작해야 이들의 해명을 듣고 아니다라고 발표할 공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만든 행정관 등을 불러서 조사한 뒤 뚜렷한 근거 없이 시중에 흘러다니는 소문을 모은 것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릴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윤회 파문이 덮어지고 더 이상 비선이나 문고리 권력하는 말을 사라질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꼼수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환상 버리고요. 뭐 과거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실상 결별한 사람들 바깥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검찰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특별검사가 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자기들 친인척 비리는 엄단하겠다고 뭐 무슨 특별검찰관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법 통과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뭐 거의 5개월 지나도록 특별검찰관 아직 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찰관이 있었으면은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커졌을 겁니다. 특별검찰관이 조사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제 찌라시라고 얘기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겁나서 특별검찰관 법은 통과됐는데 아직도 뽑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마저 들고 있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휴일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 춘천시 퇴계동의 고만님, 그리고 서울 양천구 신정 1동의 뜨거운 시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효등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리고요. 인천 남구 주안 5동의 꽃처녀 순정님, 닉네임 아주 좋네요. 그리고 시드니님, 동화속 엄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요원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요원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설마 그런 에이전트는 아니겠죠? 네. 광고하겠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까지네. 오해석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예, 저도 해봤고요. 단식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디어 입동조합 조합원 분들도 많이 해보시고 성공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건강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오해석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석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영곤 조합원의 탐나 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 차의 노총각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을 직접 판매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러츠로 재배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다음에서 탐나오렌지로 검색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10-2827-3917, 010-282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두 개 더 있지만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광고였습니다. 한겨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번에 이 정윤회 관련해서 사설을 2개나 썼습니다. 이번엔 박지만 겁니다. 들어보시죠. 정윤회 씨와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 파문이 시사저널에 실린 박아묵의 경정의 인터뷰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근무 시절 정윤회 씨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인물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 1월 보고서를 작성한 직후 서울 시내 경찰서로 전보 조처됐다. 박경정은 이를 좌천이라고 표현하며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알 순 없지만 어쨌든 청와대 내부의 심각한 권력 암투의 한 단면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건 누가 봐도 좌천이죠. 이명박 집권한 이후 경찰이나 검찰, 청와대 가면은 영전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청와대 갔다가 다시 복귀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옷을 벗게 한 다음에 청와대로 보내서 그리고 청와대 근무가 끝나면 다시 검찰로 복귀시켜서 더 좋은 자리를 주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왜 검찰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 손발로 만들기 위해서 공안검찰들, 정치검찰들 내 말 잘 들으면 출세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그 문고리 3인방의 행적을 조사해서 십상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인물이 결국은 비서관은 사표를 내고 그리고 행정관이었던 경정은 원대 복귀됐다면 그건 좌천 분명한 겁니다. 시사저널에서 그 박모경정 인터뷰라는 사실에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시사저널의 기자가 미친 기자도 아니고 안 한 말을 썼겠습니까? 안 한 말을 쓰는 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 사실 다른 데도 아니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없는 말을 찌어내서 할 간담 있는 기자들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박지만 씨까지 거론되는 의문투성이 비선 논란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박모경정의 인터뷰 내용 중 특히 눈길이 가는 대목, 그것은 이른바 청와대를 쥐고 흔드는 정윤회 씨와 비서 3인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청와대의 비서 3인방과 정윤회 씨에다가 박지만 씨 이름까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물밑에서 나돈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의 권력 암투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사실 제가 정치토크에서 김용민 국장과의 그 정치토크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정윤회 그리고 비서 3인방 그야말로 권력의 초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벌벌 기는 이런 판국에 일개 경찰의 경정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믿는 구석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박지만 이지그룹 이지 회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그 인터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박지만 씨까지 거론되는 의문투성이 비선 논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사실 청와대 보고서 파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는 정윤회와 박지만의 갈등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졌다거나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쪽은 박지만 라인이다라는 등의 말이 무성하다. 홍경식 민정수석과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시차를 두고 줄줄이 옷을 벗은 것을 권력투쟁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박경정이 인터뷰에서 박지만 씨가 문고리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은 매우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지난 3월엔 정윤회 씨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씨를 미행했고 이 사실을 안 박 씨가 청와대에 항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고 박 씨의 육사 동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갑작스러운 경지를 놓고도 권력 암투설이 무성했다. 그렇습니다. 권력 암투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권력 암투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인사나 사건들이 맹석하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정윤회와 비선 3인방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직후에 박지만 계열로 알려져 있는 경찰의 경정 그리고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그 위에 있는 홍경식 민정수석 줄줄이 사표를 내고 바뀝니다. 그리고 박지만과 중앙고 그리고 육사 동기동창인 이재수 중장 기무사령관으로 들어간 것도 정말 의외의 인사다라고 했는데 물러나는 것도 정말 초스피드로 이루어져서 또 의외의 인사로 꼽힙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과 측근과의 싸움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 뭐 증거가 없어서 그런 암투가 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암투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해 놓고 보면 이런 식의 일들이 명징하게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이름까지 거론되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의 신뢰는 하찮아 보이는 작은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 명심하라 라고 한겨레신문은
사실 이런 거야말로 충원입니다. 이 권력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조차 없어요. 부정선거 의혹은 있지만은 현실로 드러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 국민 손에서 뽑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 속에서 당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언제 어느 때 무너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 솔직하게 대처라고 하는 충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전 유성구 원내동 하민맘님 조금까지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 사실 아파트 경비원에 관련된 분신 자살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그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가 일쑤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에 대한 대표적인 반영 중에 하나입니다. 50대가 중반을 넘어서면은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고되거나 잘리거나 독립하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자기가 10년, 20년, 30년 근무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성공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영업으로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 드뭅니다. 이런 실패를 겪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파트 경비원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노후에 소일거리로 일하겠다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과거 이력을 보면 놀랄 만한 분들 많이 있어요. 결코 무시할 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에 오히려 외부 용역을 없애고 직영으로 바꿔서 경비를 줄인 다음에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도 관리비를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도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경비원 대량 해고,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 위협에 놓여 있다. 내년 1월부터 경비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경비원들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 25만 명의 경비 노동자 가운데 5만 명가량이 해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량 해고가 현실화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에 앞서서 경비원들을 줄이기로 하고 자동문과 폐쇄로 TV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50대 경비원이 숨진 서울 압구정동 S아파트 측도 최근 경비노동자 전원에 대해서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이 아파트 경비원 노조는 지난주 파업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무더기 해고가 예상되는 만큼 아파트 경비원들의 파업이 다른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발점이 최저임금제 도입이라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최저임금은 받게 되니까 경비원들의 급여 수준이 더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 그 이력을 한국일보 사설은 짚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07년 경비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매년 비율을 높여 2012년에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직전 겨울 집단 해고 사태가 빚어졌고 정부는 시행을 2015년으로 미뤄놓았다. 문제는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는 동안 고용노동부가 별다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는 데 있다. 고용부는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경비원 1인당 6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확보된 예산은 23억 원에 그쳐 수혜 대상은 3천 명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전국적인 실태 파악은 물론 감원 대책도 준비돼 있지 않다고 성토할 정도니 고용부의 안이함과 무신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고용부의 안이함과 무신경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부자 감세, 재벌 특혜, 절대로 이 정권은 처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담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심지어는 주민세까지 인상해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려고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세금을 낼 여력도 별로 없습니다. 해봤자 크게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다 깎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들 1인당 6만 원씩 고용지원금을 주겠다는 것도 겨우 23억 원 확보해가지고 전체 경비 노동자가 25만 명이나 되는데 3천 명한테 그 수혜 대상을 해놨다는 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정권의 이런 서민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놈들, 부자들 생각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들도 이 정권의 그 대가리들의 그런 천박한 의식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조금씩 부담을 나눠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니 반갑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전기료를 아껴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리기로 했고 하월곡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해 해고 불안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한다. 실제 아파트 가구마다 수천 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 주로 60대 이상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비인격적인 대우, 용해업체의 횡포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온갖 굳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경비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덜 마시면 경비 노동자들이 일자리 걱정 않고 겨울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직장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데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서민들 60대 더해서 여기저기 갈 곳 없으면은 경비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나은 직장 다니고 힘 좋을 때 뭔가 십시일반 자기 몫을 조금 양보해서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도 온당한 일이거니와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감상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미디어 전략 이봉현 부국장이 저급하거나 얌체이거나라는 칼럼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이렇게 씁니다. 아파트 경비원 관련 기사 읽기가 참 거북하다. 경비원이 분실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가 이번엔 수십 명을 일시에 해고하기로 했던 소식 붕괴했다. 내년부터는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 임금이 부담이 증가하자 인원수를 줄이는 아파트가 많다 해서 흉을 봤다. 그런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도 사용자라는 게 새삼스럽다. 바로 이 양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에 오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 강남의 그 아파트처럼 경비원들이 노조라도 결성하면,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무인 출입문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설문지를 돌리면 평소 아파트 단지 일에 무관심했던 나는 또 손도장을 꾹 눌러주지 않을까,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아파트 노동자의 분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붕괴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 관리비가 더 오른다고 그러면 돈이 왜 이리 올랐어, 오히려 붕괴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봉현 한겨레신문 미디어 전략 부국장의 칼럼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카트를 보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뜨는 외화를 보고 말았다.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안쓰럽고 그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업주들이 밉다. 납품 단가를 깎아 공급업체가 종업원을 줄이거나 월급을 동결하지 않으면 버텨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골목 어귀까지 진출해 동네 빵집, 슈퍼마켓, 세탁소를 초토화하는 대형마트의 행태에 핏대를 올렸다. 하지만 주말이면 단 100원이라도 싸고 물건 많은 대형마트를 찾아다니는 건 누구였던가. 경제학을 배운 이들이 곧잘 역설을 입에 올리는데요. 역설이라는 말 사전을 보면은 어떤 주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론이나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의도와 결과가 다를 때 사용합니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스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도 않고 거룩한 뜻만 내세우는 정치권이나 진보 진영을 조롱할 때도 역설이라는 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2011년 말 최저임금 기준을 10%포인트 올렸을 때 아파트 경비원들은 10% 실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의 역설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요, 오히려 임금 오른 만큼 사람들 잘라버려요. 600만 명이 넘어서 임계치에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규직 고용 조건의 유연화를 들고 나옵니다. 이들을 정규직하면 기업이 아예 사람을 뽑지 않으니까 그나마 있는 비정규직 자리마저 사라진다. 이런 역설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도입하자 오히려 소비만 줄었다는 그런 역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는 이기심에 의해 과학처럼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훨씬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도 경비원을 줄이지 않는 선택을 하는 아파트 단지들 있습니다. 서울 하월곡동 동일 하이빌 뉴시티 협력업체를 낀 간접 고용 대신에 직접 고용으로 바꿔가지고 고용 안정도 하고 임금 인상 관리비 부담 절감을 동시에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역설에 대항하는 선택,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평 오늘 순서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